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샘플 7번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건 새로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도면층을 만들고 치수까지 그려보는 전체 과정을 전부 다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도면을 그릴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도면층을 먼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웃라인이라는 도면층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중심선을 그리기 위한 센터라는 도면층 당연히 만들어야 될 거고요. 색깔은 빨간색에 선 종류는 센터로. 로드되어 있는 게 없으면 당연히 로드를 해야 될 거고요. 저는 로드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센터라는 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DIM이라는 치수를 정의하는 도면층을 하나 만들 텐데 색상은 6번. 선홍색으로 만들 거고 선 종류는 컨티뉴어스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중심선을 그리는 거니까 중심선을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도면에서도 격자가 그려지고 있죠? 요걸 먼저 그리고 위에 있는 건 나중에 그리도록 할게요. 선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려도 되겠지만 X라인, 구성선을 사용을 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직교 모드를 켜고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지금 만든 두 개를 복사하고 간격 띄우기를 해가면서 만들면 되겠죠. 요 중심선에서 위로 55만큼 간격 띄우기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세로선을 그려야 되는데 요번에 사용할 간격은 70의 절반인 30이니까 기능을 취소했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35라는 간격을 사용을 해서 중심선을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간격 띄우기를 해주면 중심선은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객체들 형상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원과 팔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원의 지름은 40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20짜리를 그리면 됩니다. 중심선으로 그릴 거니까 도면층을 바꿀 필요는 없고요. 반지름을 20으로 설정을 하면 끝나는 거죠. 혹은 요 반지름을 입력을 할 때에 40의 절반이다. 그래서 40 나누기 2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리스브의 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괄호를 열고 리스브에서는 항상 펑션을 먼저 써요.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엔 나누기를 먼저 입력을 해주고 40을 2로 나눈다. 그리고 기능을 끝낸다는 뜻으로 괄호를 한번 닫아주면 리스브의 표현식이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도 괜찮아요. 어떤 방법이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폴리곤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정팔각형을 그릴 텐데 요번에도 수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려내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내접하도록 그려낸 다음에 회전을 시켜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외접한 다음에 수정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현재 도면층을 바꿔줘야겠죠?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열어서 바꿔도 되고 C레이어라는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해서 바꿔도 되고 메뉴를 사용을 해서 바꿔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현재 도면층을 바꿔주고 다시 한번 폴리곤으로 정팔각형을 그릴 텐데 여기에서 외접하도록 밑에까지 그려줄 거예요. 외접과 내접은 원의 안쪽에 딱 맞게 그리느냐 바깥쪽에 딱 맞게 그리느냐 그것도 다르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애초에 그려지는 형태가 다릅니다. 내접하게 그리게 되면 꼭지점이 따라다니게 되죠. 하지만 외접하게 그리게 되면 꼭지점이 아니라 요 변의 중심 부분이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게 돼요. 내접하게 그려놓고 회전을 시켜도 되고 외접하게 그려놓고 축척이란 기능으로 크기를 조절을 해도 됩니다. 저는 요번엔 외접하게 그려놓고 스케일, 축척이란 기능으로 이 친구의 크기를 조절을 해볼 거예요. 크기를 조절을 할 때 기준점을 입력을 하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그거에 맞게 비율이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될 텐데 저는 참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여기까지로 맞춰라. 그러니까 요 중심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길이를 여기까지로 맞추면 반지름까지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요 선의 전체 길이가 여기까지 맞춰지는 효과를 똑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해도 괜찮아요. 결과물이 크기만 정확하면 되는 거니까 요번에는 외접시킨 다음에 축척으로 크기를 조절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가 오른쪽에도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미러, 대칭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친구를 근처점부터 근처점까지를 클릭을 해서 원본은 안 지우도록 설정을 해주면 반대쪽에 있는 것도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안에 있는 도형 두 개를 그렸으면 외곽선 이 친구만 그려주면 되는데 이 형태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 위에서부터 하나씩 그려 나갈 텐데 중심선에서 15만큼 떨어진 직선이 짧은 게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에서는 위로 25만큼 떨어진
요 호의 반지름이 35니까 중심선에서 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35인 거죠. 거기에서 밑으로 10만큼 내린 25만큼 떨어진 선이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그 두 선을 잇는 반지름이 5인 호가 필요합니다. 요건 목깎이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간격 띄우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15만큼 떨어진 선을 하나 그려주고,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25만큼 떨어진 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목깎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반지름이 5인 호를 그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면 요 호가 완성이 된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간격 띄우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15만큼 떨어진 요 선을 그려주고, 반지름 5로 요 친구와 요 친구를 목깎이 해주면 요 디귿자로 쏙 들어간 부분은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요 직선 구간 요게 필요할 텐데, 요 중심선을 위로 35만큼 간격 띄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를 35로 설정을 해서 밑에서 위로, 그리고 목깎기를 실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목깎기를 실행을 하면 한쪽에 있는 선이 잘라져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중심선을 간격 띄우기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트림이란 기능으로 하나를 톡톡 잘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친구와 요 친구, 이 두 개의 직선을 목깎기를 하면 되는데, 직각으로 목깎기를 할 때는 첫 번째 객체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객체를 선택을 할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반지름이 0인 게 설정이 돼요. 꼭 반지름을 다시 0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위에 있는 요만큼은 끝난 거고, 호를 그리고, 그리고 밑에 있는 호도 그리고 그 두 선을 연결하는 두 호 모두에 접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주면 여기까지 끝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요 호를 그려줘야 되는데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친구도 원으로 그려줘야 돼요. 서클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서 중심점은 여기 교차점이고 반지름은 35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원이 이쁘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쪽 다 그리고 반전시켜도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이 접선은 밑에 있는 원이 있어야만 그릴 수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진행해서 그릴 수 있는 건 다 끝난 거고요. 이번에는 가운데에 있는 호에서부터 이어나가는 전체 요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반지름이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원을 그리는데 지금 객체 스냅이 중간점이 잡히고 있죠. 인터섹션으로 교차점으로 정확하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반지름이 20인 원을 그리고 요 반대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트림으로 하나씩 잘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직선으로 쭉 길이가 70인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선이란 기능으로 끝점에서부터 아래쪽으로 F8을 눌러서 직교 모드를 사용을 해도 되고, 극좌표 추적으로 살짝 잡아주는 걸 그대로 이용을 해도 돼요. 처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직교 모드를 사용을 하는 게 아무래도 오차가 생길 확률이 적으니까 요걸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70인 직선을 다 그렸으면 그 선은 다 그린 거니까 기능은 끝내주시고요. 여기에서 요 호를 그려야 되는데, 요 호는 반지름이 25니까 요 끝점에서 25만큼 떨어진 부분에 중심점을 잡아서 원을 그려도 되고, 반지름이 25인 원을 그린 다음에 위로 옮겨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 호를 그려낼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는 특정할 수 없으니까 절반인 반달을 그리거나 혹은 전체 원을 먼저 그려놓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도 됩니다. 저는 가장 편한 방법인 원을 그냥 끝에다가 25짜리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위로 25만큼 옮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트림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절단 모서리를 여기로 설정을 하고 오른쪽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한 거죠. 마지막으로 요 반달에도 접하고 요 원에도 접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주면 되는데, 방법은 컨트롤이나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고 접점 클릭, 다시 한번 접점을 사용을 해서 요 호에 접해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모든 작업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을 정리하는 작업밖에 남지 않은 거죠. 트림이란 기능으로 절단 모서리를 사용을 해서 요만큼 불필요하니까 잘라내고, 나머지도 불필요한 부분을 한 번씩 클릭해서 하나씩 잘라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아까 중심선으로 그려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 주고요. 잘라낸 다음에 이 친구들의 도면층을 아웃라인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때 선택을 해서 리본 메뉴에 표시되고 있는 메뉴나 혹은 특성 팔레트를 사용을 해서 바꿔줘도 되고요. 매치 프로퍼티라는 기능, 특성 일치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원본과 일치하도록 바꿔라 라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lay current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현재 도면층으로 바꿔줘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도 돼요. 매치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도 되고, 레이 커런트를 사용을 해도 되고, 특성 팔레트나 위에 있는 리본 메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든 그려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그리지 않은 부분을 왼쪽에서 반전시킬 차례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렇게 그리지 않은 객체를 미러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근처점부터 근처점까지 축으로 설정을 한 뒤에 지우지 않겠습니다를 설정을 해주면 모든 도형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치수를 집어넣을 차례죠. 치수를 집어넣기 전에 현재 도면층을 dim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저처럼 C 레이어라는 커런트 레이어라는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해도 되고, 리본 메뉴에 있는 메뉴를 사용을 해도 되고, 특성 팔레트에 있는 걸 사용을 해도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현재 도면층을 dim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치수를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치수를 집어넣을 때에는 각각의 치수 유형마다 구비되어 있는 각각의 기능을 사용을 해도 되고, 혹은 dim이라는 명령어 하나로 전부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기는 한데, 치수를 넣어보면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오토캐드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 손에 익는 게 정답이에요. 나는 주로 선형 치수만 사용을 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dim이라는 것보다 선형 치수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치수를 전부 다 사용하셔야 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di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본인이 학생이다,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능에 익숙해질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dim이라는 커맨드, 이 친구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건 이 친구를 추천을 해요. 이게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외워야 될 것도 적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사용을 해볼게요. 저는 dim이라는 커맨드 하나로 모든 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성할 건 아무래도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요 위에 부분의 치수들을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끝점부터 끝점까지의 치수를 작성을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끝점부터 끝점까지의 치수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로도 끝점부터 끝점까지 치수를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을 측정을 하면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입력되는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적절한 위치로 옮긴 다음에 입력을 해줘야 원하는 치수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면 반지름 치수와 지름 치수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옵션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허공에 있을 때에는 그런 옵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호나 원 위에 있을 때에만 옵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반지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입력만 해도 반지름이 입력이 될 거예요. 반지름 5짜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선택만 해주면 되는데, 객체 스냅을 사용을 하면 그 객체 스냅을 입력할 건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치수의 작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땐 F3번을 눌러서 객체 스냅을 끄고 호를 정확히 클릭한 다음에 적절한 위치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지름 치수를 넣고 싶을 때에는 커서를 원이나 호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지름을 입력할 건지 반지름을 입력할 건지를 옵션 키워드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름이 40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아래에 있는 거, 명령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dim이란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반지름 치수로 작성을 한번 해주고요. 여기까지 작성을 했다면 남은 건 선형 치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객체 스냅을 켜서 끝점부터 끝점까지의 거리를 치수로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끝점부터 교차점까지의 치수를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부터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넣어도 되는데, dim이라는 커맨드에서는 연속 치수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수 보조선을 클릭을 한 다음에 바로 마우스 커서를 옮겨서 끝점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모든 치수가 완벽하게 다 들어간 거고요. 치수의 형태를 변경하고 싶다면 치수 스타일, dim 스타일로 들어가서 사용한 치수 스타일에 들어가 있는 설정을 모조리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샘플 8번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